진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에이 뭐 넣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예 차원이 다른 우유, 그리고 이 우유로 만든 차원이 다른 라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입니다. 제가 우유 2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우유는 같은 우유입니다. 똑같은 우유를 2잔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면 왼쪽에 있는 우유는 싱겁기도 하고 밍밍하면서 물맛이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우유는 달콤하면서 크리미하면서 질감도 좋고 굉장히 고소하고 같은 우유인데 뭐 넣네 넣었어. 아니에요. 2잔 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우유 맛이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솔직하게 이거 고소한데요? 우유는 원래 고소하죠. 이거 뭐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은데? 아, 그 정도로? 근데 좀 짜요. 쳤네 쳤어. 아니야. MSG 쳤어. 진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네. 이게 더 훨씬 맛있죠? 네. 저도 이거를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뭐 어떻게 했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기다리세요. 오늘은 이 우유, 맛있는 우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떤 카페들에 가보면은 이제 우유를 그 카페 나름대로 블렌딩을 하거나 곡물 숙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크림을 살짝 넣거나 연유를 넣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이제 분유를 넣어서 이제 우유 맛을 좀 다르게 해서 그 카페만의 시그니처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우유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우유입니다. 우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보통 우유예요. 꼭 이 우유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우유가 한 이 정도? 한 87%. 이거 일부러 뭐 상표 가린 거 아니고요. 이 87%가 어떤 걸로 다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우유죠. 우유인데. 칼슘, 무기질, 나트륨. 다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여기 들어가는데 87%가 다 물입니다. 물 좀 속은 것 같지? 물 타갖고 판 거예요? 뭐 사람도 원래 몸이 다 물이 제일 많아. 우유도 그렇군요. 이게 다 물살이잖아.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나머지가 이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뭐 등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요 13%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 물을 최대한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 우유를 만들 겁니다. 끓이면 되겠네요. 물 증발시키면 되겠네요. 이럴 수가. 나 이과잖아. 이게 농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냄비에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우유가 이제 농축이 돼가지고 농축 우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유는 이제 열이 가해지면 이제 그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 연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분유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열 처리를 한 건데, 우리가 분유를 먹었을 때 약간의 그런 향미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신선한 우유 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열 처리하는 건 오늘 아니고요. 나머지 방법이 얘를 얼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바로 동결 증류 우유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꽝꽝 얼려온 거예요. 지금 꽝꽝 얼렸어요. 간단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를 얼려서 이제 이걸 녹이는 거예요. 얼렸다 녹인다. 그럼 끝인 거죠. 그게 왜 되냐면 이제 이 물과 이 나머지 우유 이 성분과는 어느 점이 달라요. 물이 0도씨에서 얼면은 이 나머지 성분들은 제가 몇 도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얼려놓고 이제 녹이면은 물보다 다른 성분들이 더 먼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딱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농축 우유입니다. 그럼 그 물은 따로 생수처럼 마실 수 있나요? 물 없어요 집에? 우리 정수기 있잖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얼음을 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한 24시간 정도 얼려왔어요. 이제 이걸 서서히 녹여줄 건데, 이제 요런 이제 깔때기 없으면 그냥 뭐 이런 유리병 같은 데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조금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농축 우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고안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게 그 캐나다 국가대표 바리스타 벤 푸시라는 분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나왔던 게 제가 조금 녹여 나와서 좀 나왔던 거고, 되게 안 떨어져요. 처음에는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통 실온에서는 한 5시간 정도 녹여야 되고, 냉장 보관했을 때는 거의 한 24시간 정도 이 상태로 냅둬야 됩니다. 이 카페에서 못 팔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바리스타들이 대회 때는 이 우유를 사용하지만 카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 꼭 해보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우유, 그리고 이 우유로 만든 차원이 다른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언제 되나요? 저는 이제 빨리 내릴 거라서 이게 실온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내릴 건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따라 하시려면 이제 냉장고에 넣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실온에다 두면은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우유를 먹어봤으니까 라떼를 또 먹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농축우유와 일반 우유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2잔 만들었고요.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제 라떼입니다. 일단 일반 우유. 뭐 이것도 맛있네. 농축우유. 다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카페에서 이대로 라떼를 팔면은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먹고. 이거는 약간 달달한데 뭔가 그런 시럽의 단맛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크리미한데 생크림의 그런 느끼함은 또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네. 에이 뭐 넣었네. 봤잖아.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그러니까 진짜 이게 파우더 들어간 느낌이 뭐냐면 파우더를 넣으면 되게 이게 그런 바디감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단맛이 좀 느껴지고 짠맛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성분들이 되게 부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라떼로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바닐라 라떼를 해두셔도 훨씬 이 우유를 쓰면은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유는 라떼 아트를 할 때 거품도 충분히 나고 제가 카페를 할 때 의도치 않게 이게 테이블 냉장고 쓰면은 얘네가 벽이 되게 차갑기 때문에 이제 우유가 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예전에는 이게 우유가 얼었으니까 이게 뭔가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좀 변질되거나 그럴까봐 손님한테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가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가 얼면 성분이 좀 바뀌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논문도 찾아봤는데 이 논문이 동결 농축에 의한 고품질의 우유 및 유제품의 개발이라는 논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저온에서 생성 논문 진짜 내가 이게 안 맞아. 저온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유의 성분이 열에 의해 변성되지 않아 맛과 영양이 우수하고 원료 제품의 고유한 향미 성분과 단백질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자. 냉동고 사러 가자. 냉동고 여기 많다. 제가 지금 이거 50% 농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리터짜리를 얼리면 500ml만 받고 나머지 얼음 500은 버린 거죠, 물은. 근데 이거 좀 너무 단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맛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우유를 한 50% 정도 또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더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되게 싱거워. 누가 내 라떼 물 탔어. 카페에서 판매 못하더라도 꼭 카페 사장님도 한번 좀 해보시고 집에서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카페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꽝꽝 얼려가지고 이제 커피 머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머신 위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빨리 녹잖아요. 이렇게 빨리 녹으면은 빨리 사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녹지 않고 여기만 녹으면 여기는 이제 우유 성분보다 여기는 물이 더 빨리 녹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꽝꽝 얼기 전에 한 50%만 얼려서 나머지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오, 좋은 생각인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먼저 어는 게 요 안에 이제 물부터 먼저 어니까 물부터 먼저 얼리고 나머지를 빼서 쓰면 그 농축우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언제 얼마나 50%를 얼 수 있을지 그러게. 그거를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곳곳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벽에 놓은 거는 더 빨리 얼 수도 있고 가운데 놓은 건 덜 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량컵 대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500ml 나오면 딱 멈추는 거 그 정도로 해야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저보다 또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카페에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유가 이제 다 녹아서 내려왔고요. 이 안에는 이제 얼음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얼음이 남아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걸 가져와 봤어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게 지금 우유가 900ml짜리인데 450ml 우유를 내렸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뭐 완전히 그런 투명한 얼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요런 게 나왔습니다. 요런 거. 생각보다 크죠? 이게 우유 얼음 같긴 한데 아예 우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투명한 얼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얼음에 가깝습니다. 이거 맛 보면은 우유 맛은 거의 안 나고 이제 그 얼음 맛이 나요. 그냥 얼음 맛이에요. 얼음 맛. 그래서 요런 거 나온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버려야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농축 우유를 만든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커피 이거 마셔. 이거 마셔.
이거 많이 먹으면 이거 못 마셔 나. 유당 불내증 없어?